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8만 3,51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5,600명, 완치 40만 6,612명으로 집계되어 3.2%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찌르곤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한국인 직원 등 260여 명이 검사받은 결과 총 7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증상이던 한국인 확진자 중 4명이 기침, 후각상실, 가슴 통증 등 증세를 보여 자카르타 국립의료원 등에 입원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무증상으로 현장에 별도로 마련된 숙소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 출퇴근하는 5천여 명의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임시 폐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공정률이 95%를 넘어간 상황에서 발주처인 인도네시아 찌르본 에너지 기반 시설이 현지인 근로자들에 대한 검사를 원하지 않고 공사도 계속하길 원한다는 것이 현대건설 측 설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부터 확진자가 77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260여 명 검사 후 나머지 5천여 명에 대해서는 거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시네마 21이 자카르타에서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3월 말 영업을 중단한 후 지금까지 7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한 것입니다. 참고로 시네마 21은 자카르타의 46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시외의 각 지역에서도 속속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시는 10월 말부터 관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보건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화관의 영업을 허용했으며 이미 CGV와 시네폴리스는 영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업계는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조속히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광업계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관광업이 큰 손실을 입고 있지만 그에 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얻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광업계 협회 대표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 전환기가 끝나는 22일부터 더 이상 연장 없이 해제하길 바라며 대규모 사회적 제한은 사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을 철저히 하는 한편 보건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사회적 제한 실시에 따른 관광업계의 손실은 100조 루피아를 넘었으며 수천 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호텔 레스토랑 협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유행 후 8개월간 호텔과 레스토랑의 가동률은 평균 20% 이하로 침체됐으며 관광 산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국민주택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고 있는 동부 깔리만단 신규 수도 건설 사업을 내년에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사업 국민주택부의 인프라사업 자재 조달 담당 이사는 수도 이전 계획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수도 인프라 정비에 들어갈 내년도 예산도 이미 확보되었고 설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총 330억 달러로 추산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사업 국민주택부는 올해 10조 9천억 루피아의 신규 수도 인프라 정비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해당 예산이 코로나19 대응책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한편 공공사업 국민주택부는 신규 수도 건설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으로 150조 루피아를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이 16일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10월 무역수지 잠정치는 36억 68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와 전월 대비 둘 다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반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여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무역 흑자가 경제적 측면으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한 약 144억 달러였으며 수출액의 95%를 차지하는 비석유가스가 2% 감소했고 석유가스도 27%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면 무역수지 흑자액은 50%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액이 7% 감소한 반면 수출액이 3% 신장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비석유가스 수출액은 중국이 전월 대비 8.9% 증가한 약 29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미국으로 3% 감소한 16억 달러에 그쳐 중국 수출이 미국 시장을 75% 웃돌았습니다. 수입액도 중국이 선두였지만 20% 감소한 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수입 감소가 무역 흑자에 기여했고 수출은 중국 수출이 견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활동 제한으로 소비 내수 모두 경제활동이 제한돼 수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 현재의 무역 수지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기업 토코피디아에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알리바바로 불리는 토코피디아는 지난 2017년 설립 4년 만에 동남아 기업 최초로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으면서 화제가 됐으며 비상장 스타트업임에도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동남아 7개 유니콘 기업 반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은 인터넷 성장세가 둔화되어 미국의 IT 기업들은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글과 페이스북은 인도 전자상거래 기업 지오 플랫폼에 페이팔 와치 앱은 고잭에 잇따라 투자했습니다. 또한 구글이 인도네시아의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토코피디아는 동남아 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해왔지만 또 다른 인도네시아 출신 유니콘 기업인 부칼라팍과 최근 시장을 넓히고 있는 싱가포르의 쇼피 등이 유력한 경쟁 후보로 등장하면서 재원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현재 110만 달러에 달하는 토코피디아 지분 1.6%를 보유 중이고 테마섹 계열사인 앤더슨 인베스트먼트는 240만 달러에 달하는 지분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토코피디아의 지분율을 높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올해 32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83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회의실에서 2020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대응을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월드옥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해당 설명회에서 정성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글로벌 지역 전문가는 코로나19 인도네시아 경제 변화란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에서 인도네시아는 경제 침체 전환점을 넘어 정부 당국자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하며 인도네시아 통화 및 재정 상황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출은 3분기에 약 10% 늘어 경제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허유진 코트라 과장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인 설립 및 수입 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점이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꼽으며 내수 위주, 제조업 위주의 기업 분위기에 대응하고 비즈니스를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세계 한인무역협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로 19일에는 비대면 수출 상담회, 20일에는 빅바이어 클럽 쇼케이스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70여 국내 기업이 참가해 수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설명회는 월드옥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일 수마트라 섬 중앙 타파눌리군에 사는 조슈아 후타가룽의 집에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맑은 날이었는데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며 둘러보니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커다란 돌이 마당에 박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발견된 돌은 손바닥보다 큰 사이즈로 무게는 2.2kg으로 측정됐습니다. 해당 운석은 조사 결과 45억 년 전 생성됐고 태양계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물질을 포함하는 카보네이셔스 콘드라이트로 확인됐다고 영국 매체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운석은 운석 전문가에 의해 매입되어 현재는 미국의 운석 수집가에게 전달되었으며 매입 가격은 260억 루피아 상당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슈아는 운석을 팔아받은 돈 중 일부를 마을에 예배당을 지을 것이라며 아들만 셋을 뒀는데 운석 발견의 행운을 통해 딸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의 세대오 인도네시아는 2021 경제전망 온라인 세미나를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경제전망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및 옴니버스법 시행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이슈에 대한 대비를 위해 준비된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해당 세미나는 정태훈 회계사가 인도네시아 과세 동향 및 코로나19에 따른 과세 특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영준 연구원이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온라인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행사 문의는 미래의 세대로 인도네시아 카카오톡 채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